아직 돈이 없어서 미안해요. 옷에 불을 질러서 미안해요. 그 옷에 불을 질러서 미안해요. 이거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. 대기층이. 그 예. 오존층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대기권이. 거기가 이제 더워지니까 계속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돼서 파괴가 되고 구멍이 뚫리고 오존층에도 예. 그 지구가 입고 있는 옷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예. 그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나무를 베서 이렇게 계속 그 불을 태워가지고 오존층을 파괴하고 그게 같이 그 환경 파괴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. 산이 입는 옷이 나무고. 예, 그렇죠. 예. 그래서 산을 깎아가지고 접대 말씀하셨잖아요. 그것만 보면 미쳐버리겠다고. 그런데 그거 우리 이번에 그 물난리. 물날이 오기 전에 네. 진작부터 그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막 난리 태양광 저거 진짜 보기 싫어 미쳐버렸다고 그렇게 네. 몇 번을 이야기해보는데 결국에 서는 이 비만이 하고 어쩌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돼버리잖아요. 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게 장마철이 끝났어야 되거든요, 진즉. 예. 근데 계속 되게 되는 것도 이 환경 문제하고 관련이 있더라고, 지구 온난화하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장마가 편서풍이 불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예. 몽골 쪽으로 못 넘어가고 갇혔대요. 왜냐면 그 한 기류가 저쪽 시베리아 쪽 동부 쪽인가 그쪽이 40도가 넘었대요. 예. 그래가지고 고기압이 발달해가지고 그걸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에 장마 전선이 갇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비를 뿌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경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는 댐을 더 많이 만들어서 댐 수위 조절부터 해서 다시 또 낮은 지대 그 하구 같은 데도 주민들을 다 옮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길을 제방처럼 더 높이 강 같은 경우도 산책로나 이렇게 도로를 더 높이 쌓아서 제방처럼 강물이 범람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 강이 마을을 다 덮쳐가지고 1층은 다 잠기고 2층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그 집에 따라서는 살짝 잠기는 데도 있고 근데 1층은 무조건 다 잠겼더라고요. 저희 아는 그 선생님 분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집을 짓는데 거기가 통째로 다 잠겨버렸어요. 그래갖고 아마 그 가재도고 산재도 얼마 되지도 않았을 거인데 그 집 짓는다고도 상당히 그 힘들었었는데 아마 그 다 잠겨서 그 가재도고 하나도 못 쓰는데 뭐 300만 원인가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말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요. 그 소들이 힘들게 사성함으로도 가고 남해까지 떠내려 갔다고 하잖아요. 굴에서. 예. 그래서 살아서 돌아온 소들이 있대요. 찾아서. 어. 근데 오래 못 살고 계속 죽는데요. 그렇게 집을 찾아서 온 소들이 너무 힘든 고통 속에서 왔기 때문에 거의 다 죽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안타깝죠. 그래서 이거 환경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도 환경 문제가 안심하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당장 그 물난리로 이걸 봤잖아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좀 더 대비를 해야 되고 댐도 더 만들어야 되고 친환경으로 이거 산 그 녹화 사업 하려면은 적어도 30-40년이 걸리는데 그 순식간에 그걸 갖다가 태양광 한다고 그거 깎아가지고 다시 미래 세대가 그걸 다 치우고 녹화 사업을 다시 재생했을 때 그 얼마나 그 40년을 50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이 말이에요. 그거 한번 그 환경이라든가 이 나무라든가 이건 심어서 키우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것은 될 수는 안 해야 돼요. 근데 진짜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산 깎아서 뭐 하는 거는 예. 그 산사태가 났는데 태양광 있는 데만 흙이 다 무너지고 땅이 깎였지 나무를 심은 데는 같은 산이어도 멀쩡한 거예요. 예.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래서 산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미래 세대한테 줘야 될 우리나라 자원이잖아요. 그 산이란 것이 다. 그리고 우리가 좋은 공기를 숨쉬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정원 같은 건데 그걸 그렇게 훼손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. 전부 다. 그래서 그 뭐 선생님 그 댓글 같은 것도 막 보고 그랬다고 안 그랬어요. 댓글이 재밌어요. 댓글이 뭐 이런 시를 왜 뽑았냐부터 이해도 못할 시. 예, 예. 근데 이렇게 이해를 못해야 뭐 심사위원들이 뽀대가 나는 건지 예. 이제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고 이해할 수 있는 독자와 소통 가능한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고 이제 시도 미래파 시라고 해서 제쳐둘 게 아니라 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못 쓰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폄하해서 말하는데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뭐 그런 주장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좋은 시예요.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시가.
그리고 환경에 대한 시를 쓰면서 이런 식으로 쓴 시는 저는 이렇게 좋은 시는 처음 봤어요. 예. 그 시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쓴다고 다 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. 그 시인이 시 한 편을 쓰는 데는 하나의 그 그림을 그리듯이 이미지를 싹 만들어가면서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아무렇게나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알고리즘처럼 이게 정말 필요 없는 부분 다 제거하고 효율화시켜서 딱딱 순서나 어떤 장치를 가지고 이 시 한 편이 완성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좋은 시라고 뽑혀진 시들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용감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무슨 선생님이 금방 그러더만요. 아까 그 못생긴 애들이 잘생긴 애들한테 뭐라고 그랬다? 구박한다고 아, 예. 일부러 그 멋진 말이돼요. 예. 못생긴 애들이 잘생긴 애들 구박하는 느낌 그런 말을 함부로 디스하면서 하는 게 과연 이게 온당한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보이지 않는 문학의 어떤 예술적인 분야라고 해서 그 수준이란 게 또 있거든요. 이렇게 훌륭한 시들은 또 훌륭하게 봐줘야죠. 그런데 이제 그 독자에게 좀 소통을 좀 하면서 좀 써야 된다. 좀 더 조금 더 힌트를 더 주고 더 자세하게 좀 해주라.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근데 같아요. 모든 시들이요. 시뿐만이 아니라 예술들이 그 많은 논란을 낳으면서 더 발전을 해요. 현대 예술이 그 어려워질 수밖에 없대요.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유명한 철학자나 이런 분들 다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.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. 그러면 독자들이 더 갈수록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. 문화를 캐치하고 그 코드를 읽는 눈이, 안목이, 그러니까 어린아이 상태와 청소년 상태와 그 다음에 장년이 되었을 때 상태, 그게 각각 다르듯이 더 노련해지고 더 디테일, 섬세함이 강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.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옛날에 화장법이나 옛날의 패션들을 보면 촌스럽다 생각하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그 옛날에 있었던 분위기, 아날로그적 분위기를 새롭게 각색을 해서 너무나 복고적이지만 촌스럽지 않게끔 다시 부활을 시키잖아요. 그런 눈들이 다 있다라면은 이렇게 그냥 함부로 폄훼할 만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. 이 문학이라는 것도 그들만의 리그도 있지만은 그 안에 이제 소수 독자라고 할지라도 그 수준이란 게 있거든요. 수십 년간 그것만을 하신 분들의 눈으로 봤을 때 갈라지는 그 경계가 나뉘어지는 그게 있어요. 그래서 함부로 폄훼하거나 무시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. 그 손미 시인의 그 전람회라는 이 시는 그 환경 문제로 저희가 봤잖아요.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부분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도 보일 수가 있고 또 처음에 이거 보시기 전에 또 한 말씀이 그 낙골당에 어디 가갖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추모하고 그 만나요 그렇게 갈망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라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다가 고정해서 보는 것은 그 시의 그 확장성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자기가 볼 수 있는 부분을 더 확장해서 많이 봄으로 인해 가지고 시가 시인한테다가 그 맞춰서 시를 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왜냐하면은 시를 읽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내가 나의 상상력과 내가 사고하는 것이 더 확장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. 시인의 그 의도에 맞게끔 하고 이 시가 어떤 의미에서 쓰여졌는가 그걸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해석이 안 되고 잘 모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. 넘어가고 또 느낌도 느껴보고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은 시 보는 눈이 훨씬 더 나아지고 거기에서 또 상당히 그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느껴질 수가 있어요. 예. 예,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런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를 하는데 한 가지의 알고리즘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. 여러 가지의 알고리즘을 놓고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화되고 반복을 줄여주냐, 쓸데없는 그 의미 없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거든요. 그러면 시라는 것도 마찬가지 알고리즘의 효율화 과정을 굉장한 공정을 많이 거친다고요. 보이지 않는 그 구축하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양하게 같이 호흡하면서 더 창작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의 벽들을 이 독자들도 같이 느끼는 것도 필요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. 예. 쉽지 않은 분야예요. 예. 이거 이제 언제쯤 올리려는 거 몰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. 예. 예.